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신입사원 토오루군입니다. 당시에 정말 어려웠던 게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플레이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신입사원 토오루군, 이 게임은 1984년 오락실에 첫 등장을 했고요, 코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해외 버전하고 일본 내수판하고 약간 그림도 다르고 스토리도 다르거든요.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게임은 일본 내수판 버전입니다. 주인공 토오루군은 이 회사의 신입사원이고요, 우리를 열심히 쫓아오는 안경 끼고 머리가 벗겨진 저 대머리 아저씨, 이름은 와루야마 과장입니다. 일상 업무가 다 끝나고 잔업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거든요. 여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 안 된 우리의 주인공은 빨리 여자친구 보러 가고 싶잖아요. 과장이 시킨 잔업을 땡땡이를 치고 그녀를 향한 마음을 담아 회사를 탈출한다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하트를 다 모으면은 사무실을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요, 저렇게 왕 하트가 있을 때 하트를 먹으면 고득점 100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200점이고요. 땡땡이 치는 주인공을 열심히 쫓아오시는 우리 과장님, 사무실을 나와도 이 건물을 벗어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쫓아옵니다. 신입사원이라 그런지 건물의 구조를 잘 모르나 봅니다. 일단 밖에 나왔는데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죠.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시는 청소부도 우리를 같이 쫓아오죠. 한통속이었나 봅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두 번째 스테이지는 라커룸이죠. 라커룸을 빠져나가기 전에 해외판 버전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판 해외 버전에서는 우리 주인공이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학생이에요. 지금 이곳은 사무실이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 바뀌었고요, 과장님은 선생님으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땡땡이 치는 스토리는 큰 틀은 똑같죠. 이 게임에는 시간 제한이 없는데 시간을 오래 끌면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은 선생님이 책을 던집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 책을 던져도 맞으면은 목숨 하나 잃고요, 앉아있을 때만 책을 던지는 게 아니라 따라오면서도 책을 던집니다. 주인공이 반성을 하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열받은 선생님은 그래도 책을 던집니다. 한편 사무실 복도를 헤매고 있는 우리 토오루군, 잘못 들어와서 라커룸으로 왔는데요, 여기도 과장님이 쫓아오시고 청소하시는 분도 쫓아오고 한 명이 더 늘어서 요리사까지 우리를 잡으러 다닙니다. 아마 과장님이 저 녀석 잡아라 하면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같이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닐까요? 오락실에서 이 장면 보고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농구공을 던져주니까 잠시 동안 공을 튕기며 놀고 있습니다. 농구공은 못 참죠. 라커룸에 있는 하트는 병에 담겨 있습니다. 박치기를 3번을 해야지만 하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요, 바구니에서 꺼낸 공이 럭비공입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받자마자 농구공으로 바뀌고요. 게임을 만들 때부터 수출 버전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여지고요, 농구공이 담겨있는 저 상자의 공은 모두 3개씩 담겨있습니다. 3번 패스하면 공은 없습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을 다 챙겼고요, 이제 다시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이구, 과장님 바로 따라 나오고요. 도쿄 상사의 건물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자, 2층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요리사가 3명이나 있고요, 여기는 사원 식당인가 봅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고기가 담겨있는 바구니고요, 바구니에 있는 고기를 요리사나 과장님한테 패스를 하면은 아주 맛있게 잠시 동안 먹습니다. 농구공도 못 참지만 고기도 못 참죠.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먼지 날리죠. 메인 셰프가 우리에게 고기를 던집니다. 아니, 요리사가 음식물을 함부로 대하다니. 우리를 쫓아오는 과장님 굉장히 빠르죠. 열심히 쫓아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쫓아오다가 가끔씩 헉헉거리면서 쉴 때가 있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닫혀있는 문을 혹시나 하고 열어보면은 저렇게 펀치볼이 우리 주인공을 가격하고요. 가끔 가다가 운이 좋으면은 문을 열었을 때 펀치볼이 아니라 금발에 미녀가 나와서 우리에게 오천줌을 주는데요. 샤워 타월을 몸에 걸친 걸로 보이죠? 흰 드레스가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은 당시 오락실에서 신입사원 석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주인공이 박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오락실에서는 석돌이라는 이름이 흔하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일본의 80년대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일만 하면 돈이 짝짝 벌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잔업을 시켜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든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아유, 과장님 정말 열심히 쫓아옵니다. 위험해. 그러나 체력의 한계를 느낀 과장님 덕분에 목숨을 하나 건졌습니다. 여기는 연수실인데요. 여직원들이 손에는 쟁반을 들고 있습니다. 쟁반 위에는 컵이 놓여져 있는 것 같고요. 아이고, 여직원과 부딪혔더니 토르군이 잠시 기절을 해서 과장님한테 잡혔죠. 하트를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해도요, 구역 안에서 목숨 하나를 잃으면은 그 스테이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직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 움직이다가는 어깨빵을 당하고요. 화면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체급이 좀 있는 아줌마, 잘 모르니까 미세스라고 할게요. 아니야, 혹시 미스면은 어떻게 해? 그런 미스를 하면 안 되죠. 아휴, 어렵게 하트를 다 모았습니다. 빨리 여기를 탈출을 해야지 됩니다. 건물 안에서는 볼일 다 봤고요. 아, 나가기 전에 잠깐 그녀를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안녕 이쁜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밖인데요. 밖에 나가기 전에 수출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다릅니다. 연수원이 아니고 에어로빅을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니까, 그것도 미국의 학교니까 치어리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수출판과 일본 내수판 두 가지가 좀 헷갈렸었습니다. 어느 오락실에 가면은 사무실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있었고요. 다른 오락실에 가면은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이 게임 생각했을 때 뭐지? 기억이 오류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녀에게 인사 한번 해주고요. 드디어 건물을 나가게 됐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와, 경비원이 3명이나 땡땡이 치는 주인공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체력이 좋아서일까요? 박치기를 해도 금방 일어납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여자친구가 우리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유키이고요. 자, 마지막 하트까지 다 모았습니다. 이제 그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자기야, 나왔어. 그녀에게 그동안 모은 하트를 확인시켜 주고요. 스포츠카를 타고 어디론가 여행을 갑니다. 부럽네요. 한편 또 다른 평행 세계에 있는 다른 주인공은 밖을 나왔는데, 와, 경비원이 아닙니다. 미식축구부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박치기에 맞아도 금방 일어납니다. 우리 주인공 대단하지 않나요? 저들은 하이바를 쓰고 있는데도 맨 머리인 우리가 박치기로 이기다니. 고등학생 미유키도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떠납니다. 또 부럽네요. 그녀의 데이트를 떠난 후에 바로 다음 스테이지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라커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게임답게
무한 루프 게임이고요. 엔딩은 그녀랑 드라이브 떠나는 그 장면뿐입니다. 주인공이 상사한테 그리고 선생님한테 박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걸까요? 박치기가 삭제된, 아니 다른 장면으로 바뀐 버전이 있습니다. 순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그 순화 버전입니다. 주인공이 박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함을 지르죠. 귀에다 대고 와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잠시 놀래죠.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고함 소리가 통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귀도 어두워서 고함 소리에 강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지만요. 아무래도 교육 차원에서 선생님한테 박치기라던가 소리를 지르는 그런 무례한 모습을 보여주긴 그랬을 테고요. 땡땡이 치다 잡혔을 때는 저렇게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은 선생님이 책을 집어 던졌잖아요. 순화된 버전에서는 책이 아니라 충격입니다. 틀니 공격을 합니다. 우와. 저는 틀니 공격을 하는 게임은 호열살 쪽에 할머니가 최초인 줄 알았거든요. 와, 이 게임에서 선생님이 틀니 공격을 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순화된 버전, 그러니까 선생님을 공경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순화 버전이 만들어진 건데, 아, 선생님이 틀니 공격을 하게 만들다니, 아, 그건 좀 너무 오버 아닌가요? 선생님한테는 고함을 질러도 기절을 하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으니까 순화된 버전이 난이도는 더 어렵죠. 그리고 순화 버전은 엔딩도 약간 다릅니다. 그녀를 만나도 학생이기 때문에 차 타고 어디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요. 그래도 부럽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정용으로 이식된 버전입니다. 세가의 SG-1000이라는 가정용 게임기, 오락실 발매 후 1년 있다가 85년도에 이렇게 이식이 됐습니다. 세가 마스터 시스템, 한국 이름으로는 게임보이, 그 이전의 게임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래픽이 정말 별로이지만요, 시대를 생각하면은 이식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치기도 잘 되고요.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은 복도도 잘 표현을 했습니다. 펀치볼까지 구현을 잘 해놨고요. 문을 여기저기 열고 다녀봤는데 가끔 모습을 보여주는 하얀색 옷을 입은 그녀는 이식 버전에선 등장을 하지 않고요. 라커룸 스테이지도 있고요. 농구공도 집어서 던져줄 수 있는데 농구공으로 공놀이를 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식당 스테이지도 있습니다. 고기를 집어서 던졌는데 여기서는 문어를 집어서 던집니다. 고기보다는 문어를 던지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용량의 한계 때문인지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연수원, 치어리더들, 그 스테이지가 생략이 됐습니다. 건물 밖에 나와도 럭비부 선수들이나 경비원이 아니죠. 그냥 여전히 우리를 쫓아다니는 과장님, 요리사 아저씨, 그리고 청소 아저씨, 그렇게만 우리를 쫓아다니고요. 그녀를 만나는 엔딩 장면은 요거는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락실 버전보다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엽기도 하고요. 이식된 게임이지만 역시 무한 루프, 다시 사무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첫 판에 나오는 이 배경음악은 비틀즈의 노래를 정식으로 허가받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 연수실 배경음악도 비틀즈의 음악을 참고를 했습니다.
좋은 음악은 어떻게 들어도 좋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비틀즈 노래 A Hard Day's Night, 노래도 좋은데요, 가사를 보면은 야근하는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부분을 해석해 보면은요, 정말 힘들었던 날의 밤이야. 그리고 난 개처럼 일했어. 정말 힘들었던 날의 밤이야. 세상 모르게 뻗어서 자야겠어. 하지만 내가 집으로 가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난 기분이 좋아질 거야. 정말 회사를 땡땡이 치고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을 때 어울리는 가사가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비틀즈 노래 Twist and Shout, 가사 해석을 해보면은 연수원에 어울리는 내용이 아니고 치어리더들에게 어울리는 가사 내용입니다. 자, 그대여 지금 흔들어봐요. 트위스트를 추며 소리 질러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그대여 지금이에요. 어서 오라는 얘기죠. 정말 엉덩이가 들썩이게 만드는 노래 가사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길지는 않아도 나름 정성으로 만든 영상이니까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